이건 그림도 사진도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은 대리석 한 덩어리인데 지금 이 여자의 손끝에서는 나뭇잎이 돋아나고 발끝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죠. 매끄럽던 다리 위로는 거친 나무 껍질이 타고 오르며 몸을 뒤덮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조각 앞에서 흔히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도망치려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이 대리석 속에 숨은 두 가지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조각의 이름은 아폴로와 다프네,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의 조각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작품을 겨우 24살 무렵에 시작했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22년 로마의 실세였던 시피오네 보르게세 추기경이 젊은 베르니니에게 이 조각을 주문했고 지금도 로마의 보르게세 미술관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2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신화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남긴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태양의 신 아폴로죠. 잘생기고 강하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던 그가 어느 날 활을 든 어린 사랑의 신 에로스를 보고는 그 조그만 활로 뭘 하겠냐며 비웃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에로스는 아폴로에게 복수하기로 합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화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끝이 황금으로 된, 맞으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지는 화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끝이 납으로 된 무딘 화살로, 맞으면 상대가 지긋지긋하게 싫어지는 화살이었습니다. 에로스는 황금 화살을 아폴로의 심장에 쏘았습니다. 그리고 납 화살은 마침 숲을 지나던 한 여인에게 쏘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다프네였습니다. 다프네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따르던 처녀로 결혼도 사랑도 원하지 않고 평생 숲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황금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집니다. 반대로 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아폴로가 다가올수록 소름이 끼치게 싫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신이 뒤쫓고 여자가 달아납니다. 아폴로는 애원하고 매달리며 점점 거리를 좁혀왔지만 다프네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하지만 신의 속도를 사람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폴로의 손이 그녀의 등에 닿으려는 순간 다프네는 강가에 다다랐죠. 그 강은 그녀의 아버지, 강이신 페네이오스였습니다. 다프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이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그 간절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럽던 머리카락은 잎사귀가 되고 하늘로 뻗은 두 팔은 나뭇가지로 뻗어나가죠. 땅을 딛던 두 발은 그대로 뿌리가 되어 흙 속에 박히고 매끄러운 살갗 위로는 거친 나무 껍질이 차올라 그녀를 감싸버립니다. 다프네는 한 그루의 월계수 나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자가 나무로 변하는 그 찰나를 베르니니는 대리석 안에 그대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조각의 첫 번째 비밀이 시작됩니다. 다시 조각을 보실까요? 다프네의 손끝을 보면 손가락이 그대로 얇은 나뭇잎으로 이어집니다. 이 잎사귀들은 대리석을 종이장처럼 얇게 깎아낸 것이라 어찌나 얇은지 빛이 살짝 비쳐 보일 정도죠. 발끝에서는 발가락이 뿌리가 되어 땅을 움켜쥐고 허벅지와 옆구리에는 나무 껍질이 부드러운 살을 뒤덮으며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 조각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 만든 거라는 점이죠. 잎사귀 하나, 흩날리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전부 말입니다. 돌은 원래 무겁고 차갑고 멈춰있는 물질인데 베르니니의 손끝에서 그 돌은 바람에 날리고 숨을 쉬고 살에서 나무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 조각 앞에서 말을 잃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인데 여기에는 라틴어로 짧은 시 한 구절이 새겨져 있거든요. 쓴 사람은 마페오 바르베리니 추기경, 훗날 교황 우르바노 8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쾌락을 쫓는 사람은 끝내 손에 남는 것이 잎사귀와 쓴 열매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 아래에 사실은 욕망의 헛됨을 경고하는 서늘한 문장이 숨어 있었던 셈이죠. 비밀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이 조각은 지금처럼 방 한가운데 높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문 옆 낮은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방에 들어선 사람은 처음엔 아폴로의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아, 신이 여인을 붙잡았구나 생각하며 다가가죠. 그런데 조금씩 걸어 돌아서 다프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붙잡힌 게 아니라 사라지는 중이라는 걸요. 베르니니는 보는 사람이 직접 걸으며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이 조각을 하나의 무대처럼 설계한 겁니다. 돌 하나로 관객을 연극 속에 세운 셈이죠.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이 작품을 오랫동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다프네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다프네는 단 한 번도 아폴로를 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녀가 원한 건 오직 자유였고 자기 자신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일방적인 집착 앞에서
그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죠.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 여자가 나무가 된다는 건 다시는 걷지도 말하지도 웃지도 못한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다프네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붙잡힌 은이 차라리 나무가 되겠다고요. 더 씁쓸한 건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된 다프네를 보고도 아폴로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 월계수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고, 승리한 사람의 머리에 씌우는 월계관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끝까지 그녀의 뜻을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도망친 여자의 몸은 남자의 승리를 장식하는 나뭇잎이 되어버린 겁니다. 400년 전의 대리석 조각 하나에 기적 같은 손끝과 숨겨진 경고와 한 여자의 절박한 선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 작품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마지막 저항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